자, 패션 컬렉션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컬렉션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권위 있는 패션 컬렉션, 우리가 전 강의에서 들었죠. 뭐라고 했나요?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그리고 도쿄 컬렉션을 4대 컬렉션이라고 하고, 도쿄는 그냥 있고 우리 서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컬렉션 4대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입니다. 그래서 각 컬렉션마다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디자이너도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팬톤에서 선정한 유행 컬러가 컬렉션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팬톤에서 선정된 그런 컬러들을 그 브랜드에서, 그죠? 컬렉션에서 선정을 해서 그 의상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고유의 특징,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작품에 반영해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컬렉션, 패션 컬렉션은 행사 오픈 시기와 주최 시간 및 특성이 다르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세계 4대 패션 컬렉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중성과 실용성이에요. 대중성과 실용성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뉴욕 컬렉션. 그죠? 그래서 시작이 1943년도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개최 일시는 9월과 2월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기 때문에 9월에 그 다음 연도에 봄을 해요. 봄, 여름을. 그리고 2월에는 가을, 겨울 거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에서 9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대표 브랜드가 폴로 랄프 로렌, DK9, 캘빈 클라인 이런 브랜드들이 하고요. 그리고 런던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디자인 런던 컬렉션 하면서 1984년 영국 패션협회에서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4대 컬렉션에서 제일 늦게 컬렉션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9월에 SS, 2월에 FW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7일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컬렉션을. 그래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폴 스미스, 버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참여를 하고요. 세 번째, 섬유 산업을 바탕으로 한 밀라노 컬렉션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58년도 국립 이탈리아 패션 회의와 카메라 나치 오날리 델라보다 이탈리아나 해가지고 같이 이제 주최를 해서 9월 SS, 2월 FW 똑같죠? 개최 일시가 그래서 7일간 합니다. 그래서 돌체앤가바나, 구치, 베르사체, 프라다 이런 브랜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리 컬렉션인데요. 예술 하면 파리죠. 그죠? 파리 컬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868년도 1800이에요. 1868년도에 파리상의 의상 조합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고요. 10월 달에 SS, 4월 달에 FW가 개최가 되고 2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브랜드는 크리스찬 디올, 샤넬, 루이비통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파리 컬렉션은요. 우리가 파리 컬렉션은 파리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그런 소수의 맞춤복 위주의 어티크트르 컬렉션과 또 흔히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프레타포르테,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죠? 어티크트르 그리고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얘기를 하고요. 어트크트르는 주로 봄, 여름,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에 걸쳐서 열리고 가을, 겨울은 7월 말에서 8월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프레타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가을과 겨울은 봄 시즌이 접어든 4월에 개최를 하고 여름용은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밀라노랑 런던, 뉴욕 컬렉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유행 중심 국가에서 개최하지만 파리 컬렉션은 어때요? 가장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가장 크고 전통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리 컬렉션은 다른 컬렉션에 비해 디자이너의 독창적이고 그런 감수성, 예술성 이런 것들이 돋보이거나 독보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제안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제안하는 경향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어투크트르랑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의 디자이너들이 구별이 되었는데요.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어투크트르 디자이너들이 프레타포르테에도 참가하고 있어요. 대표 디자이너로는 샤넬, 디올, 발렌시아,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발렌티노 등이 있습니다. 자, 파리 패션 컬렉션에서 이제 뽑았어요. 2025년 SS 빅 트렌드 7가지. 그래서 보시면 란제리 룩, 첫 번째가 란제리 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스루 패브릭, 그리고 파스텔 컬러, 보헤미안 스타일, 플로럴 패턴, 그리고 파워 테일러링, 그리고 조각 같은 볼륨감,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파리 컬렉션, SS 파리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렌시아가 디올, 짐머만, 생로랑,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란제리 룩이라든가 시스루, 그죠? 그리고 컬러도 파스텔 컬러, 그리고 보헤미안 스타일, 그리고 플로럴 패턴, 파워 테일러링, 그런 것들, 그리고 조각 같은 볼륨감,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여기도 로에베, 스텔라 맥카트니, 꼼데가르송 해서 이렇게 파리 컬렉션의 우리가 트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컬렉션은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해마다 2회씩 개최되는 패션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소재의 우아함,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밀라노만의 특성이다. 그리고 파리 컬렉션이랑 비교했을 때는 패브릭이나 그런 디자인 면에서 상위층을 겨냥해서 좀 고품질, 그리고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컬렉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밀라노 컬렉션은 제품 제작 시 장인 정신이 투철하대요. 그래서 착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측면을 기준에 두어 실질적인 구매 자체는 파리 컬렉션보다 밀라노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파리 모드의 생산 및 기술력을 갖추고 있던 밀라노가 1975년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조지 알마니, 그리고 지아니 베르사체,
그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나온 후부터 더욱 유명한 컬렉션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컬렉션에는 개최 시기가 3월, 10월에 여성복이 컬렉션이 개최가 되고요. 7월, 1월에는 남성복 컬렉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컬렉션에 참가하는 대표 브랜드는 구찌, 펜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막스마라, 돌체앤가바나, 프라다, 페라가모, 질센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테가 베네타랑 그렇게 우리가 대표 브랜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밀라노 패션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2025년 SS 빅 트렌드 10가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미니멀리즘과 클래식이 전체 무드를 지배하고 있고요. 조용한 럭셔리라고 불리는 콰이어트 럭셔리 또는 올드머니룸. 올드머니룸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섬세하고 이제 절제된 절제된 무드, 클래식한 패션 스타일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요. 미니멀리즘, 시대를 초월한 조용한 럭셔리. 그래서 깔끔하고 심플한데 고급스러운 룩이고요. 더 길게 바닥을 휩쓴 맥시 트렌치 코트룩. 그리고 역동적인 보헤미안 프린지룩. 구깃구깃 소재의 멋, 사이키델릭 꽃무늬, 그리고 로맨틱한 발레코어룩. 반짝반짝 메탈릭 실버. 그리고 관능과 고급미를 동시에 그죠? 시스루 패션이죠. 그리고 레이어드의 기술, 팬츠 더하기 원피스, 상의를 대체하는 브라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면 그런 스타일이 조금 오래 입기는 입었어 하는 비슷한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펜디, 막스마라, 돌체앤가바나 그리고 페라가모, 질센더에서 이런 그래서 우리가 트렌치 맥시한 기장이 나오고요. 그죠? 맥시한 기장. 그리고 이런 꽃무늬 이런 것들 그리고 구깃구깃한 소재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발레코어 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스타일들이 유행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메탈릭 실버 룩에 그리고 시스루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팬츠에 원피스를 더해서 입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상의를 대체하는 브라탑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트렌드였다. 그리고 우리가 웰빙 추구 현상으로 스포츠와 헬스케어가 반영되는 시대의 흐름처럼 올림픽이 펼쳐졌던 24년과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사그라들고 25년에는 발레 같은 것들이 이제 우아한 예술적 운동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발레코어 룩이 유행을 해서 약간 신발도 발레코어 그런 디자인의 뭐 운동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컬렉션이에요. 뉴욕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실용 패션 산업화의 주체가 되는 나라죠. 그리고 라스베가스나 텍사스에서 열리는 패션쇼는 유통에 집중해서 상업적인 마케팅을 하는 반면에 뉴욕 컬렉션은 미국 고유의 특징을 트렌드를 제시하고 세계화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 컬렉션은 전통적인 아메리칸 캐주얼을 재해석을 하고요. 새로운 스타일을 또 제시해요. 그래서 참여 브랜드는 캐롤리나 헬레나, 마이클 코어스, 아크나 바스, 그리고 토리보지, 캘빈 클라인, 도나 카렌, 그리고 플로랄 브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파리, 런던, 밀라노와 함께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매년 2월, 9월, 그래서 일주일에서 9일 가까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뉴욕 컬렉션의 빅 트렌드 10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아메리카나, 빛을 듯 말 듯, 끝나지 않는 시스루의 마법, 미니멀과 만난 역동적인 프렌즈룩, 비대칭의 미학, 우아한 언밸런스 커팅, 순수와 관능 사이 글래머스 화이트룩, 그리고 창의적인 드레이핑, 넥라인, 그리고 돌아온 페플럼 실루엣, 그리고 상의 실족, 겉옷 대신 브라탑, 가죽 테일러링과 가죽의 결합, 팬츠 더하기 원피스, 탐나는 레이어드 기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노 이런 우리가 미국의 상징적인 그런 국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시스루,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었죠. 프린지룩, 그리고 비대칭적인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글래머스 화이트로 이렇게 볼륨감이 있죠. 그리고 드레이핑이, 이게 넥라인이 드레이핑이 돼 있죠. 딱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드레이핑.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드레이핑 돼 있는 블라우스가 많이 올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플럼은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잡혀서 이렇게 빵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가 페플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의 실종 브라탑 대세였고요. 그리고 가죽, 가죽이 이제 가죽과 가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츠에다가 이렇게 원피스라든가 스커트를 하는, 레이어드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5년도에 그런 룩들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넘어가서 마지막은 이제 런던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1984년에 시작된 컬렉션으로 세계 4대 패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최 시기는 뉴욕 컬렉션에 있어 두 번째고요. 여성은 SS, 쇼는 9월, FW는 쇼는 2월, 남성복도 있습니다. SS 6월, FW는 1월, 런던에서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이 하고요. 런던 컬렉션은 런던 특유의 하이 문화와 스트릿 패션의 영감을 받아서 파괴적이고 반항적이며 젊은 감각과 개성을 기반으로 한 스타일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나라별로 다 이제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스타일이. 그래서 해마다 2회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개최되는데요. 파리, 뉴욕, 밀라노에 비하면 약간 실험적인, 그러니까 파격적인 행보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패션협회가 주축으로 진행이 되고요. 산업에 초점을 맡은 패션쇼와 전시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참여 브랜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폴 스미스, 그리고 버버리 등이 있어요. 한번 빅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크롭의 열풍, 트렌치 코트도 짧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짧죠? 그리고 반바지 정장 버뮤다 수트,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그런 팬츠들이 조금 우리나라에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발레코어 룩이죠. 그래서 소녀소녀한 모습들, 그리고 꽁무니, 만개한 플로럴 프린트 룩, 그리고 버블햄 부푼, 이런 두둥실 둥글게 버블햄, 이렇게 해서 버버리 뭐 이런 것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브랜드들이. 그리고 화려한 넥라인, 화려하죠. 그래서 조금 전 컬렉션에서도 드레이핑 되어 있는 넥라인이 돋보였는데 여기도 화려한 넥라인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로우 넥라인. 그래서 넥라인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깊게 파지기도 하고 화려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아한 드레이핑. 드레이핑은 이렇게 천 하나로 이렇게 물결치는 걸 드레이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브라렛. 겉옷에 입는 이런 브라렛이 됐고요. 조금. 그리고 시스루룩. 시스루룩이 일상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컬렉션에 보면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한 해의 뷰티 트렌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컬렉션에서 패션만 보는 게 아니죠. 패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파리 컬렉션은 보면 클래식과 혁신이 공존하면서 헤어 메이크업도 그런 조화가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전통적인 미랑 아방가르드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브러시드 백, 슬릭 백. 그래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빗어서 정돈, 매끈하게.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이나 보면은 이렇게 뒤로 올백하는 스타일처럼 이런 것들도 여성분들이 스타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프렌치 스컬프티드 스킨. 그래서 이런 피부가 약간 피부표현 윤기감이 있으나 과하지 않게 아이라이너 스모키 아이를 조금 클래식하게 너무 강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한다 보시면 되고 립라인을 강조를 했어요. 그죠? 립라인을 강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패션 어떤 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립라이너로 대담하게 드러내기 안쪽은 이렇게 약간 흐리게 하고 겉에는 립라인을 강하게 했죠. 그리고 헤어에는 가바라트, 구조적인 스타일, 레트로 웨이브, 핑거 웨이브, 드라마틱한 요소를 자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약간 볼륨 있는 그런 웨이브들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 쇼에서 나타났고 예, 그리고 속눈썹도 과감하게 연출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래쉬 아웃트렌드 과감한 속눈썹 연출에 여기 보시면 아이라인인데요. 속눈썹은 되게 있는 둥 없는 둥하게 대신 여기 이렇게 속눈썹처럼 아이라인을 뭔가 이렇게 보이도록 그렸고요. 그죠? 그리고 가발, 뭐 얼굴 장식, 메이크업과 결합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라노 컬렉션에서는요, 우아한 느낌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런어웨이에서도 조금 응용 가능한 너무 이렇게 튀지 않고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특징을 요약해보면 메이크업은 클래식하고 세련된 그런 레드립이라든가 라이너 그리고 매트하거나 살짝 강택감이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색조가 극단적이진 않지만 컬러를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너 블루 라이너죠. 이런 것들로 포인트를 줬다. 그리고 헤어는 깔끔하면서 살짝 흐르는 웨이브, 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깔끔한 중간 길이 스타일이 많았고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무드를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실험적이진 않지만 트렌디한 디테일을 포함을 했고 여러 쇼에서 레드립이 많이 이렇게 연출을 했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레드 컬러지만 브랜드마다 광택이 있거나 또는 립라이너를 강조하거나 이걸 약간씩 차별점을 주고 그리고 아이라이너 섀도우에서 톤온톤 대비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밀라노 컬렉션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컬렉션에서 패션쇼 할 때 다 헤어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컬렉션에서는요. 여기는 스타일이 원래 대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담하고 실험적인 포인트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파스텔 아이섀도우라든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죠? 파스텔 톤의 아이섀도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컬러 마스카라, 화이트 컬러 속눈썹들을 많이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 스카프라든가 리본, 헤어 장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장식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핀 같은 거를 많이 꽂고요. 그리고 조금 과감한 느낌으로 많이 했다.
그래서 프레쉬 글로우, 강한 포인트 색감이 병행되는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헤어에서는 단발, 그리고 크롭컷, 프레임을 잡아주는 레이어, 얼굴 주변을 강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조금 연보라, 민트, 파스텔 톤들이 많이 보였어요. 컬렉션에서 보시면. 그죠? 이런 것들이 했고, 이런 헤어 장식들. 그래서 여기 사진에는 다 없지만 마스크처럼 머리를 한 귀퉁이를 감싸서 옷처럼 내려오는 이런 연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컬렉션마다 어때요? 이게 뷰티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요소가 재미나죠. 그리고 런던 컬렉션을 보면 여기는 실험과 개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헤어에서도 그런 경계가 없이 많은 시도들을 해요. 그래서 아트적이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컨셉 중심의 비주얼이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강조, 날카로운 윤곽보다는 흐르는 결, 그리고 질감, 뻣뻣하게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져 있고요. 그리고 레트로 또는 펑크 무드의 요소들이 자주 결합이 됩니다. 과감한 색채, 대비가 강한 디테일, 헤어에서는 비정형 컷, 구조적인 스타일과 크림프, 그리고 주름 있는 패널들이 실험적인 디테일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도 어때요? 좀 실험적이게 얘가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죠? 양쪽이 일정하지도 않고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굉장히 이런 질감을 표현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장식이 있고 이렇게 결을 살려서 눈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오버되게 눈썹을 과도하게 지금 메이크업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속눈썹도 어때요? 속눈썹을 굉장히 과하게 붙였죠.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이섀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썹과 이어지게. 그래서 런던 쇼에서는 얼굴을 꾸미는 것을 메이크업에 얼굴 꾸민다. 이게 아니라 의상의 연장선처럼 얼굴, 머리, 의상이 하나의 비주얼의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연출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옷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블랙 선이 강조된 그런 의상의 속눈썹도 조금 선이 강조되는 스타일들. 그래서 하나가 다 되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의상에 주름이 지고 결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머리도 매끈하고 소재 자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쇠사슬 형태의 이런 목걸이라든가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어때요? 머리도 이렇게 사슬처럼 따서 올려야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보이겠죠. 그래서 얼굴 그리고 헤어, 의상이 하나의 작품처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메이크업 같은 게 뉴욕은 파스텔 컬러 마스카라 그리고 대담한 포인트랑 글로우 스킨을 이렇게 해서 눈에 띄었고요. 헤어는 어때요? 액세서리, 단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의상처럼 실험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전을 했고요. 런던은 아트 중심, 텍스처 강조, 펑크 레트로의 홍nap의 메이크업 경향을 보이고요. 헤어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그런 커트, 그리고 크런치, 크럼프의 효과가 있었고요. 경계를 허무는 비주얼 중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밀라노는 어때? 항상 클래식이죠. 절제된 그런 컬러, 레드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약간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헤어도 자연스럽게 클래식하기 때문에 웨이브를 강조해서 우아한 중심의 실용 가능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스컬프티브를 스킨을 표현을 했고요. 스모키를 재해석해서 약간 눈을 강조를 했어요. 입술도 립라이너로 강조를 했고요. 브러쉬백,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올백 스타일, 그리고 구조적인 레트로 가발, 슬릭 스타일이 헤어가 돋보였고요. 클래식과 파격의 균형,
그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이런 차별점이 다 다르죠.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다 그런 컬렉션마다 다 다르고 의상도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4대 패션 컬렉션에서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에서 먼저 이런 패션에 맞는 그런 패션쇼를 할 때 패션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메이크업이라든가 헤어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뷰티 트렌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컬러랑 패션 컬렉션 이런 것들이 우리 뷰티 트렌드의 시작에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